안녕하세요. 에뚜알 JS예요. 다채로운 매력의 도시 홍콩에 다녀왔어요. 현대적인 경관과 그 옛날 홍콩 영화 특유의 아슬한 감성이 동시에 묻어나는 홍콩은 그야말로 여행자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쇼핑부터 음식까지 모든 것을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밤이면 또 특유의 아름다운 야경이 마음을 빼앗는 홍콩에서의 4박 5일의 시간을 업로드해요. 홍콩은 1842년 난징 조약으로 150년 넘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이죠. 영국 식민지 시절 해상 거점으로 발전, 경제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국양제 시행 합의 끝에 다시금 중국에 속하게 되었어요. 공산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 공존하는 일국양제 체제는 대체로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2010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가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 자유가 축소되고 2014년 일명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비폭력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게 되어요. 범인 송환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19년에는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는데 당시 국제적으로 꽤 큰 사건이었어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처럼 복잡다단한 역사를 가진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가 한데 섞여 홍콩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계 3대 금융허브이자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고 반짝이는 도시. 이 오묘한 매력은 언제나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끌어당긴답니다. 공항 가는 길. 현대적인 매력과 아날로그 시절의 향수를 모두 간직한 홍콩답게 공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이미지부터 그러한 분위기를 물씬 자아냈어요. 도로에는 테슬라와 벤츠, 포르쉐 등 고급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것에 비해 택시는 매우 낡은 데다 트렁크는 닫지도 못하고 짐들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거 있죠? 당황스러운 첫인상처럼 자본의 향기가 흐르는 큰 규모의 쇼핑몰부터 낡고 좁은 소호거리까지 다채로운 홍콩의 면면을 찾아 부지런히 다닌 4박 5일이었어요. 작고 낡은 주택가부터 마천루가 빽빽한 미래도시 같은 풍경, 활기 넘치는 시장까지 홍콩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요. 그 중에서도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하는 관광지로는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과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빅토리아 피크, 익청 빌딩이랍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오존바에 왔어요. 창가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 되게 좋아요.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야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길게 늘어선 길에 작은 가게들과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데 머리 위로 색색의 등이 달린 북적북적 활기찬 분위기의 길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딱 봐도 명품 짝퉁 파는 매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보, 짝퉁이 뭐래? 달팽이가 아주 그냥 실하구만요. 달팽이의 머리를 자른 거라고? 홍콩의 반짝반짝한 밤을 즐기기는 188의 헤리티지와 왕카이퐁도 나쁘지 않았어요. 1880년부터 20세기 말까지 홍콩 해양경찰 본부로 사용된 188이 헤리티지는 역사적인 명소지만 잘 정비된 외관의 세련된 레스토랑, 몽블랑, 까르띠에, 티파니 등 고급 브랜드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 과거와 현재의 분위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루앙카이퐁은 홍콩의 핫플레이스랄까? 생각보다 좁은 길이지만 클럽과 레스토랑, 바가 곳곳에 있는 활기찬 분위기로 트렌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휘황찬란한 야경이 유명한 만큼 어디를 가나 저녁까지 밝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홍콩이에요.
빽빽한 마천루가 펼쳐지는 홍콩 특유의 전망을 구경하고 싶다면 빅토리아 피크를 추천해요. 홍콩의 기후는 기본적으로 후덥지근한데 이 빅토리아 피크는 홍콩섬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어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부유층과 각계 명사들이 거주해 왔다고 해요. 고지대 특유의 불편한 교통도 과거엔 가마, 지금은 자동차가 있는 부자들에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피크 트램을 타고 피크타워까지 올라가면 스카이 테라스 428 전망대에서 뾰족뾰족 마찰로들이 수놓인 압도적인 풍경의 홍콩뷰를 감상할 수 있어요. 극경사로를 오르는 홍콩의 명물 피크 트램을 타고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도 찰나의 즐거움이에요. 조금 더 여유있게 경치를 감상하고 싶다면 스카이 테라스에서 내려와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 퍼시픽 커피에서 여유있게 풍경을 감상하고 내려왔어요. 점점 귀가 멍멍해지고 있어요. 가자. 393m. 홍콩의 다른 전망대로는 스카이 100 홍콩 전망대를 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리츠칼튼에 묵으며 그 뷰를 보았기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지만 하버뷰가 아닌 곳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카이 100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9위에 해당한다네요. 뷰 어때? 여기는 우리가 보던 뷰랑 또 다르다, 그치? 여기는 시뷰. 구름이랑 가깝네요. 홍콩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라 좁은 평지의 마철로가 즐비해요. 사용할 만한 땅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19세기 중반부터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으로 최대 24헥타르에 달하는 부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홍콩 디즈니랜드와 홍콩 국제공항 모두 간척지 위에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홍콩 하면 떠오르는 영화 속 장면들도 한 번쯤 가볼만 해요. 시대별로 나눠보자면 90년대 후반 중경 산림에 등장했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2014년 트랜스포머 4에 나온 익청 빌딩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이 홍콩 하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 장구경의 아파트를 엿보는 왕정문을 떠올릴 것이에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홍콩 섬 안의 빽빽한 주택들에 사는 사람들의 통근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홍콩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에 왔어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해발 135m, 산 근처까지 올라가는 800m 길이의 세계 최장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요. 소호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분위기 좋은 카페와 빈티지샵 등 볼거리가 많았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던 홍콩의 느낌이에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가게들, 건물들과 홍콩의 옛날 골목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이랄까? 대형 쇼핑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홍콩만의 색이 펼쳐졌어요. 익청 빌딩 또한 그런 묘한 느낌을 자아내요.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낡고 거대한 몬스터 빌딩이랍니다. 어때요, 소감이? 트랜스포머 촬영지로 유명한 익청 빌딩에 왔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촬영하고 있어요. 전체 관광객들도 많고. 홍콩이 중심인 센트럴의 즐비한 마천루 뒤로는 작은 골목들이 가득한데 그중 굉장히 낡은 익청 빌딩 주변으로는 새 아파트들이 번듯하게 서 있어 더 기묘한 느낌을 줬어요. 여기가 상반되게 뒷면은 되게 현대식 건물이 있어요.
높고 좁은 독특한 형태에다 수천 개의 창문과 실외기, 낡은 외관이 정말 홍콩스럽다 할까? 그곳에 있는 모든 관광객이 찰칵찰칵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분명해요. 홍콩은 생각보다 작은 도시라 4박 5일도 꽤 길게 느껴졌을 정도인데 동선은 주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 쇼핑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 홍콩을 쇼핑의 성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쇼핑할 만한 것이 적어서 아쉬운 느낌? 저는 명품 아울렛으로 유명한 침사추이 센터 편집샵과 호라이즌 플라자 아울렛을 구경했어요. 침사추이 센터 편집샵은 입점한 명품 브랜드 전 제품을 50% 정도의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아울렛이에요. 디올, 미우미우, 프라다, 버버리, 톰 브라운, 펜디 등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있었어요. 여기 완전 창고형으로 파는 곳이래. 아울렛이 대부분 그렇지만 창고형 진열로 명품 쇼핑을 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떨어져요. 반면 홍콩 아울렛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호라이즌 플라자 아울렛은 각 매장별로 호수가 나뉘어져 있어요. 1층에 브랜드 매장별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매장 호수를 보고 가면 되는데 가장 높은 층인 28층부터 차례로 내려오면서 둘러보는 방법을 추천해요. 내려왔는데 왜 바로 22층이지? 23층? 어디 갔어? 그 밖에 대형 쇼핑몰은 엘리먼트, IFC, 하버시스 등에 들렀는데 우리나라의 대형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다른 인상은 받을 수 없었어요. 이동하면서 택시나 트램, 그리고 페리를 타기도 했는데 특히나 좋았던 것은 트램이에요. 익청 빌딩을 본 후 저희는 2층 트램을 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홍콩섬을 쭉 훑으며 이동했는데 2층에 앉아 홍콩의 거리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여행한 도시의 기억은 사람과 상점들 등 거리의 풍경이 남게 되는데 스쳐가는 장면을 마음에 담으며 홍콩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트램 타기 전 세븐일레븐에서 옥토퍼스 카드를 구매해 충전해 왔는데 가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간 해외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크루즈를 경험해 봤는데 홍콩에서 타본 아쿠아루나 크루즈 또한 정말 인상적인 체험이었어요. 홍콩 전통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크루즈인데 저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감상할 수 있는 탑승권을 구매했어요. 마치 미래도시 같은 홍콩의 야경을 아주 예스러운 홍콩 전통 범선을 타고 즐기는 것인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랄까? 여행하며 도시마다 크루즈를 타보는 것 또한 그 도시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배가 출항해요.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 같아요. 여태까지 탔던 크루즈랑은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이에요. 음료 하나씩은 무료로 준대요. 홍콩의 야경을 뒤로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까 해요. 버라이어티 홍콩은 눈도 즐겁지만 입도 즐거운 곳이에요. 홍콩에 온 만큼 4박 5일간 음식도 다양하게 즐겼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곳은 엘리먼트 몰에서 우연히 들린 곳이에요. 미슐랭 싱가포르에 오른 유명한 맛집인데 홍콩에서도 즐길 수 있다네요. 밥과 치킨, 소스뿐만이지만 그 맛은 먹어봐야 알아요.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담백하면서도 자꾸만 당기는 감칠맛이란 대기는 길지만 기다려서라도 먹어볼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천 요리 또한 홍콩 여행의 필수 코스. 홍콩댁으로 불리는 방송인 강수정이 추천한 유추원 클럽에 갔어요. 치킨과 면, 고기 등 다양하게 시켜 먹었는데 양이 워낙 푸짐한 데다 요리마다 맛이 독특해요. 매운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여행자들 입맛에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깔끔한 육수, 입안 가득히 퍼지는 새우의 식감과 탱글탱글한 완탕 역시 홍콩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어요. 센트럴역 근처 장구경 맛집으로 유명한 침차이키에 갔는데 이 집은 꾸준히 미슐랭의 이름을 올리는 완탕면과 우육탕면 맛집이에요. 고무줄같이 탱탱한 식감의 에그누들에 새우 완자는 피도 얇고 밀가루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데다 오돌오돌 식감이 일품이에요. 통통한 완탕과 쫄깃한 면, 착한 가격. 홍콩 중심부에 있으니 여행 중에 들리기 좋은 맛집이에요. 그 밖에는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동과 맛조개를 먹었지만 그다지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어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보러 갔을 땐 소호 거리에서 아주 낡은 로컬 분위기의 식사를 즐기기도 했는데 바로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 나왔던 곳으로 소호 골목에 있는 노포 신흥유엔이에요. 이곳에서는 토마토 라면과 밀크티와 커피가 섞인 홍콩식 밀크티를 곁들여 먹었어요. 연유가 흠뻑 뿌려진 바삭한 크리스피 번도 함께요. 밖에서 파는 음식이라 생각보다 청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식사가 쉽지 않았지만 맛은 최고였어요. 위생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추천하지 않아요. 완탕면, 사천 요리 등 꼭 먹어봐야 할 식사 메뉴도 다양하지만 디저트를 제하고는 홍콩 미식을 논할 순 없을 것이에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티와 곁들이는 베이커류 그리고 밀크티 등의 디저트 문화가 발달한 홍콩은 각양각색의 디저트가 여행객들의 피로를 녹여준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디저트는 에그타르트예요. 저는 1951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곳이자 주윤발의 단골 맛집으로 알려진 타이청 베이커리에서 먹었는데 제대로 된 홍콩식 에그타르트를 맛보려면 이곳을 추천해요. 바삭하게 부서지는 파이지와 담백하고 부드러운 커스터드 필링이 풍미가 일품이에요. 홍콩 전역에 분점이 있으니 꼭 한 번쯤 먹어보기를 바래요. 또 홍콩의 대표적인 음료로는 버블티를 꼽을 수 있어요. 대만이 우리가 익히 아는 클래식한 버전의 버블티라면 홍콩은 여기에 흑설탕과 치즈폼 등 다양한 버전으로 버블티를 즐긴답니다. 저는 센트럴 버블티 맛집이라는 실크에 들렸는데 대기가 굉장히 길어 30분가량 기다려야 했어요. 기나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픽업했어요. 스무스킹, 스무스 블랙을 먹었는데 펄도 쫄깃하고 밀크티도 부드러워서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스무스킹은 너무 달지 않은 밀크티에 펄이 가득하고 그 위에는 치즈폼과 흑설탕이 뿌려져 있어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특히 좋았어요. 여행 중에는 그 나라의 과일로 만든 디저트를 맛보는 것도 재미예요. 홍콩식 디저트 가게 아몬드 로얄스 디저트에서 두리안 아이스크림과 망고 아이스크림, 말차맛 탕이안을 먹었어요. 탕이안은 찹쌀 경단을 삶은 중국 전통 음식인데 말랑하고 쫄깃해 씹는 재미가 좋았어요. 두리안은 호불호가 강하고 향과 맛이 독특하지만 그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네요. 두리안을 얼린 셔벗과 밑에는 아이스크림, 톡톡 터지는 젤리볼이 있는데 생각보다 달콤하고 조합이 좋아서 그럭저럭 먹을 수 있었어요. 사람 많고 길도 좁은 홍콩 여행 중에 이런 디저트류는 당 충전을 위해 필수, 여행 중에 작은 행복이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쇼핑하고 거리를 구경하며 홍콩에서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가득 채웠어요. 빽빽하고 바쁜 도시에서 여행자로 지낸 며칠은 또 색다른 느낌이어서 새로운 활력을 안고 돌아왔어요.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팔색조의 도시 홍콩은 코로나로 몇 년 주춤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여행지예요. 일상의 권태를 벗어나 생기를 찾고 싶다면 건물과 사람만큼 밀도 높은 재미를 선사하는 홍콩으로 떠나보기를 권해요. 작지만 화려한 도시 홍콩에서 맛있는 음식과 쇼핑, 화려한 도시 경관을 감상하다 보면 또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을 것이에요.